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플라톤이 세계 최초의 대학인 아카데미아를 만들고 그 현판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적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도서는 수학을 알면 보이는 세계이고요. 제가 쓴 책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본 책의 2장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수학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일단 소제목으로 플라톤 수학을 정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매일같이 마주하는 수많은 수학 문제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기야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자명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입시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정답이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수학은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하니까요. 참 슬픈 현실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묻기 전에 수학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학이 무엇인지 알아야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수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각자 한번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그 수학이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도 있고 아마 수학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번 적어보세요. 수학은 무엇입니까? 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사실은 그 어디에서도 수학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수학이 무엇인지 배운 적이 없거든요. 아마도 잘 모르실 겁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수학을 무려 초, 중, 고 12년 동안이나 배우는 건데요. 생각만 해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저는 학창 시절에는 수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또는 시험을 봐야 하니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들보다 문제를 좀 더 잘 풀거나 시험을 잘 보면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매우 단순했던 거죠. 그러다가 수학이 무엇인지 나름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부터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적어도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플라톤에게서 찾았습니다. 소제목이 수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 이게 바로 이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정의했던 수학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 초보 교사 시절에 몇몇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만들고 수학사 관련 책을 열심히 읽고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플라톤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이상 세계를 꿈꿨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정치인입니다. 플라톤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철학의 최고 권위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화이트 헤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 주석이란 말은 그냥 설명, 해설 정도의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지금 서양 철학,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서양 철학 전체가 플라톤의 철학이 그냥 해설에 불과하다. 플라톤이 했던 말에 그 뜻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다 정도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정도로 플라톤은 정말 위대한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이 후학을 가르치기 현재 대학의 시초인 아카데미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아카데미아의 내부 전경인데요. 이 내부 전경 사진은 보통 인터넷에서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뭐 피타고라스며 아르키메데스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카데미아 입구 현판에 이런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적었답니다. 현판에.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은 오늘날의 수학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가장 중요한 분야를 기하학으로 이제 그리스인들은 선택했어요.
따라서 플라톤이 현관에 적은 글은 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철학자가 만든 대학의 입학 조건으로 철학이나 정치가 아니라 수학을 선택한 겁니다. 왜 하필 수학이었을까요? 그렇죠. 궁금하죠.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자가 만든 대학입니다. 그러면 이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입학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입시 공부를 하듯이 입학 조건으로 철학적 지식이나 아니면 정치학적인 지식을 묻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기하학을 선택했어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상세계를 꿈꿨던 플라톤이 수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해하면 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플라톤은 기하학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기하학을 뭐라고 생각했길래 자신이 세운 대학의 입학 조건으로 기하학을 내고 그러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세계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세계인데요. 이런 이상세계가 존재할까요? 사실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 고대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유독이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유독이 고대 그리스에서만 그렇게 신화가 많았던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모든 것이 완벽한 신들의 세계를 정말 믿었던 것 같아요.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또 모든 것이 변하죠. 플라톤은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을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상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세계를 직접 보거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현실 세계에 사는 인간은 신들의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거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플라톤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플라톤은 현실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원 불변의 성질을 통해 이상 세계를 탐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세계의 특징이 영원 불변이에요. 영원 불변.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 세계의 특징인데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성질들이 있으면 그걸 탐구하면 되겠다. 그 영원 불변의 성질을 통해서 이상 세계를 탐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던 플라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상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수학, 즉 기하학이었던 겁니다. 수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플라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상 세계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 한 번쯤은 그림자 놀이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손그림자, 왠지 어두운 방 안에서 프레쉬를 비춰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손 모양으로 그림자를 만드는 놀이를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손으로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때 벽에 생기는 그림자는 동물 모양이지만 실제는 동물이 아니라 손가락인 거죠. 그죠? 손가락은 실체가 되겠고요. 벽에 그려진 그림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자는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플라톤은 벽면에 그려지는 동물 모양 그림자를 현실 세계로 생각했습니다. 가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동물 모양은 실체가 아니에요. 동물 모양의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는 손이잖아요. 플라톤은 진정한 실체인 손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실체인 손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그림자 속에 남아있는 실체의 속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림자에도 이게 빛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체의 속성을 빛에 의해서 전달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록 일부분이지만 그림자를 잘하면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의 형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세계에 있는 실체의 속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인 거죠. 따라서 그림자 속에 남아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면 이상 세계의 존재하는 실체, 즉 손이에요.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 1997년에 개봉한 조디 포스터 주연의 컨택트. 아마 이제 이게 오래전 영화라서 이 영화를 본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그 외계인과,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 무한히 끝없이 펼쳐진 우주 속에 우리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지구 외계에서도, 멀리 떨어진 외계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연락할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인공 조디 포스터가 미국 뉴멕시코에 위치한 천문대에서 먼 우주에서 송신한 것으로 보이는 전파를 수신하게 됩니다. 그 전파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는데요. 바로 소수였습니다. 소수는 우리는 이제 정의를 알고 있죠.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약수를 가지지 않은 수로 2, 3, 5, 7 등이잖아요. 이에 조디 포스터는 이 신호가 우연히 발생한 전파가 아니라 지적인 생명체가 지구로 보내는 메시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소수를 우연하게 송신할 수는 없어요. 수신할 수는 없습니다. 송신도 불가능하고 수신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이거는 그 먼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전파다라고 말을 했을 때 조디 포스터는 아니다. 그 근거가 바로 소수였습니다. 먼 우주에 살고 있는 지적 생명체가 지구인과의 첫 만남에서 의사 전달의 도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수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파가 소수임을 알지 못하는 생명체가 많이 받았다면 지적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합니다. 왜 수학이었을까요? 처음 영화를 보는 당시에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학의 가치와 의미를 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수학은 바로 우주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 수학과 외계인의 수학은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같다라는 건 뭐냐면 수학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이라고 증명한 수학적 사실들은 지구라는 공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 우주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평면에 그린 삼각형도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라는 거죠. 단지 표현 방법은 다를 거예요. 이와 같이 수학의 가치와 의미는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불변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이 플라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현실 세계를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동굴의 비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플라톤의 동굴 비유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이데아론을 동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동그란 기둥에 묶여서 동굴의 벽만 바라볼 수 있는 죄수들에 비유해서 설명했는데요. 이 안쪽에 이 벽이 있죠. 벽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고 이 사람들이 현실 세계 사람들인데 밖에서 들어온 빛에 의해 만들어진 여기 실체입니다. 실체에서 만드는 그림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이제 현실 세계라는 거죠. 죄수들은 동굴벽에 비춰져 있는 사물의 그림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실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벽에 그려지는 그림자가 바로 현실 세계이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거짓이라는 거죠. 사실은 거짓이죠. 실체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동굴 밖에 빛이 있는 곳에는 진정한 실체가 있는 이상 세계인 거예요. 이 바깥은 실존하는 세계, 그러니까 실존 세계라기보다 이상 세계인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한.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굴 안에 묶여 있는 죄수들은 동굴 밖의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벽이 있지 않습니까? 되돌아볼 수가 없어요. 또 더군다나 갈 수도 없어요.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굴 안에 묶여 있는 죄수가 동굴 밖의 이상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플라톤은. 그것은 이 그림자에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그림자는 빛에 의해 직진하는 성질을, 여기 이제 빛에 의해서 직진하는 성질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어느 정도 실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완전히 허구가 아니라 이 속에는, 그림자 속에는 어느 정도 실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림자 속에서 이상세계의 속성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찾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 속에 숨겨져 있는 영원불변의 성질을 찾고자 했는데요. 플라톤이 현실 세계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기 위해 도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수학, 즉 기하학이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아카데미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면 생각해보죠. 여기서 기하학은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은, 플라톤에게 있어서 기하학은
영혼불변의 성질을 탐구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따라서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만들고 기약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혼이 변하지 않은 성질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학문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근데 수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냥 현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이상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믿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찾는 것에 대한 가치. 왜냐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은 아까 조디 포스터의 영화 컨택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 수백만 광년에 떨어져 있는 외계인도 만약에 그 지적 생명체를 제가 존재한다면 영원불변의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불변의 세계, 즉 기하학적 성질은 그 사람들도 그 생명체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의 가치, 이 가치를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아야지만 추구할 수 있으니까요.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아카데미에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기약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학문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학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